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1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49%, 코스닥은 2.91%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장 보면 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일단 저점 예상했던 자리까지 일단 주저 박았어요. 코스피는 조금 애매하게 떨어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요. 일단 915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혹여나 조금 더 열린다면 904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갈 수 있다. 근데 또 904포인트 근처 오면 개인을 한 번 더 털어야 되니까 앞자리 900인 900을 살짝 깨갖고 898이나 7까지 처음 밀었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0점 몇몇 포인트 정도는. 왜? 워낙 악랄하니까 그냥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죠. 거래량도 확실히 떨어지는데도 돈으로 찍어 누른다라는 건 그만큼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는 놈들만 있다라는 거고. 그 파는 걸 누군가는 사겠지만 뭐 지금 당장은 흔들고 흔들고 공포를 최대한 주고 나서 지들이 밑에서 주워 받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월봉만 보더라도 적은 거래량으로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죠? 1월 달부터 한 달 내내 뭐 거진 15일 중에 한 이틀 3일 정도 빼고는 다 음봉으로 처음 밀었어요. 독한 놈들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뭐 코스피도 꾸준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보다 덜 빠진다라는 거죠. 왜? 기존에 여기서 올라갔던 자리가 적으니까 덜 빠지는 것도 있는데, 계속 제가 곧버스를 말씀드리잖아요. 곧버스가 실제로 코스피의 이 인버스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를 너무 강하게 밀진 않아요. 그럼 곧버스가 갭이 떠야 되거든요. 갭이 뜨면 분명히 갭이 뜬 만큼 그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와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단 좀 덜 빠지는 부분은 아직은 있다. 그래서 좀 더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코스닥은 첫 밀 수 있는 자리까지 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남아있는 구간이 904포인트, 그리고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이제 뭐 890에서 878포인트까지 열려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일목균형표 봤죠? 어디? 여기까지 열어놓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910포인트 부근 정도까지. 이게 마지노선일 거다. 왜? 이 이상 밀어도 뭐다? 빠르게 밑꼬리 달고 당겨야 돼요. 이번 주에 무조건. 그냥 이대로 밀어갖고 끝나버리면 다음 주 올라오다가 여기 쳐맞아 버리면 뭐한다? 주가는 주저앉아야 돼요. 거진 800선 포인트까지 주저앉아야 돼요. 굳이 뭐 이 조금 밀어놓고 다시 쳐올리려고 민다라는 거는 어이가 없는 그림이니까. 억지니까 억지. 그런 그림이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코스피도 다 왔군요. 278포인트, 말씀드렸던 요 자리까지 닿긴 했네요. 그래도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구름대 하단에 다 닿았네요. 똑같이. 다 닿은 그림인데, 이제는 연출을 어떻게 하냐예요. 다들 뭐 FOMC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뭐 이번에 금리 인상을 4회 안에 뭐 3회 안에 어찌네 저찌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지금 눌러대는데, 실제로 우리가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3회 정도는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1회가 더 추가가 되냐, 뭐 또 5회가 되냐,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과정하에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으로써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들이 썼던 돈 걷어들이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글쎄요.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거 알면서도 미국 시장은 올랐다라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계속 그걸로 밀고 늘어지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은 오히려 더 처맞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북한발로 쳐맞고 금리 인상으로 쳐맞고 그러니까 힘이 없다라는 거죠. 체력을 비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쳐 밀면서 2% 3%가 기본적으로 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거래량을 주는데 밑에서 받아줄 놈들이 없다라는 거죠. 체력이. 여기서 가장 뭐 이제 다 FOMC 회의를 바라보면서 목요일이죠. 그러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이제는 뭐다? 악재 소멸이에요. 결정이 나면 악재 소멸이에요. 또 불확실성 어정쩡하게 아직 결정 못했다. 그 지랄 해버리면 암살단 보내야 되고 파월 모가지 따로 한국에서 몇 명 가셔야 되고요. 일정이 정확히 나오면 이제는 악재 소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음 주 설 연휴라는 거죠. 가장 거지 같은 시장의 연출이 혹시나 될 수 있는 상황은 뭐 목요일까지 거지 같다가 혹시 수요일까지 거지 같다가 목요일날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목금 조금 반등했다가 그 다음 우린 설 연휴 들어가요. 그랬더니 미국 시장은 설 연휴 다음 주 월, 화, 수 팍 날라가. 왜? 이제 악재 소멸됐다고. 어느 정도 됐다고 날라가. 그러다가 수요일 밤부터 혹은 목요일부터 또 주가가 기술적 반등했던 게 빠져. 그리고 우리 시장이 연출돼. 그럼 뭐다? 또 쳐맞는다라는 거예요. 애매할 때 꼭 이렇게 쉰다라는 거죠. 그걸 이미 뭐 노리고 지수를 이렇게 빠뜨리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는데요. 항상 많이 빠지는 날은 쉬는 날이 꼭 껴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장만 정말 강하게 빠져요. 금리 인상을 우리 한국은 먼저 단행을 했죠. 양심 없는 한국은행에서 0.5인가요? 0.5%가 맞나? 아무튼 쳐 올렸죠. 아직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좀 항상 설레발이에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뽑아 먹으려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좀 더 뽑아 먹으려고 설레발 치니까 시장도 이렇게 설레발 친다. 라는 관점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제가 보는 관점은 920포인트 밑은 뭐다? 과매도 구간이다. 그냥 925포인트 밑은 뭐다?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가바닥은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과매도 구간이다. 뭐다? 슬금슬금 분할로 접근할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수와 종목이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빠질 때만 연동이 되는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땐 연동이 잘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보면 시장은 아직도 고평가라서 이 지수가 빠지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최대한 싸게 사야 되니까 예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대는 솔직히 나올 확률이 없고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시장이 글쎄요, 거래가 늘지 않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이제 행보 혹은 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좀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지수는 여기 있고 뭐다? 종목은 차트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여기 밑이에요. 지금 다 이 코로나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수가 종목들이 코로나 때 갔던 진단키트 뭐 치료제 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버틸 때 여기서 위에서 흔들어댈 때 걔네들은 밑에 가 있다라는 거죠. 신풍제약도 그렇고, 그죠? 신풍제약 저번 영상에서 이제 바닥 거진 잡았다. 지수가 빠지더라도 얘는 크게 안 빠질 확률이 있다. 왜? 너무 많이 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다? 지수와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보더라도 쳐 밀릴 놈들은 밀리지만 바닥에 있는 애들은 오를 놈들은 오른다라는 거. 대신 이 오르는 상승이 강하게 막 쏟아내는 자리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거지 같으니까 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접근된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윗꼬리만 미친듯이 쳐 달다가 수급이 그나마 남아있을 때까지 버틴다면 시장이 안정될 때 좀 더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엄청나게 버티다가 결국엔 얘네들 포기할 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럼 뭐다? 얘는 또 그냥 바닥 찍는 거예요. 그냥 윗꼬리만 쳐 달다가.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시장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감에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지금은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슬금슬금 분할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판단하고요. 이랬든 저랬든 설 연휴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는 뭐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횡보하는 흐름일 거다.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내일 또 뭐 기술적 반등이 혹여나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 나왔다가 또 멈췄다가 혹은 살짝 더 반등 나왔다가 요 안에서 그냥 가둬놓고 당분간 조금 더 흔들다가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보는 관점은 그렇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월봉도 그지 같죠? 밀면 밀어도 되는 흐름이긴 맞아요. 밀면 밀어도 되는 흐름이긴 맞다. 뭐 정말 요런 자리까지 다 쳐 밀고 갈 거냐? 코스피는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거죠. 2650포인트까지. 요런 자리까지 밀면 고버스가 한 2,700원 한번 찍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00원대. 그 이상은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고버스의 자리에서 아이고 고버스의 자리에서 일단 2,515원 이 뭐다?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2,700원에서 2,800원대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못 넘기면 그나마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대신 그 흐름을 유지하다가 뭐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 그때는 뭐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관놈들이 무지하게 쳐사대요. 양아치 새끼들이고. 요걸 쳐사대면서 뭐 밑에 코스피를 받아먹는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받아주는 부분인 거죠. 지수는 올리지 않고 받아주는 물량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누가 이 금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장이 돌아설 때 되면 그때 물량 이 고버스 엄청나게 매도 쳐놓고 시장을 돌릴 텐데 아마도 일단은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얘도. 근데 뭐 지들 꼴리는 대로 해버리니까 얘네들은 꼴리는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어찌됐든 마지노선은 2,515원이고 거기까지 안 가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일단 2,450원 2,450원에서 2,465원 사이 넘기면 무조건 2,500원에서 2,515원까지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못 넘기면 이젠 다시 뭐다? 내려올 자리다. 2,330원에서 2,300원을 이랬든 저랬든 2,300원 밑으로 집어넣어야 끝나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시장 좀 힘드시겠지만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종목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이죠. 정말 그 개잡주가 아닌 이상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은 엉덩이를 무겁게 할 때예요. 그러다가 물타기 시점을 노리시든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떨어질 때 손절이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약하다 싶으면 그때 손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저 박을 때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뭔 종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신풍제약이 오늘 올라왔죠. 임상 3상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왔고,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부터는 이제는 분할 매수 관점이다.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슈팅을 한번 나왔고, 우선주가 확실히 가볍게 더 움직였어요. 우선주니까 가볍게 움직였고, 올라오면서 28,000원 찍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또 한번 쳐 밀었는데, 이젠 또 열려있죠. 그러면 다시 구름대 하단인 23,200원 넉넉 잡더라도 이 자리, 기존 저점 자리죠.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29,000원 사이에서 행보할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29,000원 행보할 자리인 거고, 이 29,000원 위로 넘어서면 다시 3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는 자리다. 가장 좋은 흐름은 35,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어디? 요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박스와 지금 요 밑에 하나의 박스권을 잡아놓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대충 요렇게 잡아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어디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노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디까지 못해도 요 라인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버티는지, 이게 손절 짧게 잡고 위로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냥 처밀 것까지 다 처밀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KPM테크 오늘 또 신저가를 갱신했죠. 911원 최저점까지 일단 밀어놨어요. 이제는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또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어디? 950원 위로 안착하는지, 950원 위로 안착하면 1050원을 또 뚫고 올라서는지를 봐야 돼요. 갈수록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인 거고, 일단 저점도 단기 지지라인까지는 한 차례 확인한 부분이에요. 지금의 자리가. 자, 연봉으로 보면요, 기존에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자리의 흐름을 보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와 그 다음 열려있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 저점이 910원이에요.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쵸? 흐름을 보면 어떻게든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죠. 1060원. 이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다? 이 밑꼬리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먼저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해갖고 830원까지도 깨지고 내려간다면 결국엔 어디? 요 자리 확인하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까지 확인해야 뭐다? 최종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최종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하나하나씩 있죠. 650원도 있고 567원도 있고. 그죠?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 지금 다 갇혀있는 자리예요. 얘는 그냥 첫 상장하고 처밀었던 요, 이거 맞나? 밑꼬리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냐? 여기 있네요. 자, 1100원에서 잘 보이질 않아.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냥. 자, 요런 그림인 거예요. 그냥 1100원에서 대충 여기 1100원에서 여기 저점이 557원.
저가가 474원. 아이 뭐 어차피 밑바닥이라서 뭐 100원 저거라 잘 보여지지도 않네. 그냥 여기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요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계속 흔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600원과 1100원 사이. 지금 여기에 중간값이 858원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 910원 유지 못하면 858원, 860원까지는 한번 찍어야만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저가 매수의 자리는 맞아요. 맞는데 이 자리를 확인을 제대로 할 거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이 안정적이어야만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반등한다라는 거죠. 왜?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호재가 지금 당장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야만이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밀겠다라고 하면 860원 부근에서 이해되시죠? 요 자리까지 빠져버리면 다시 1100원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다. 최근 한 2달 사이 안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갈수록 참 힘들다. 구름대는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끄니까 구름대가 계속 만들어져요. 여기서 끊고 그냥 쳐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지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참 별 그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텔콘 RF제약도 뭐 마찬가지 흐름으로 또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라는 거고, 뭐 얘도 연봉을 보면 얘는 밑에서 받쳐줄 자리가 1,700원이죠. 1,7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인 거는 맞는데,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요, 얘가 주가가 상승했던 시작점과 그리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누르면서 뭐예요? 여기서 한번 흔들었던 자리가 나와요.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2,4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인 거고, 안착을 해야 3,000원에서 3,100원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안착 못하고 밀린다면 1,7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1,800원까지는. 못해도 1,800원까지는 한번 밀어줘야만이 바닥을 잡는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거냐, KPM도 910원을 유지할 거냐, 910원 유지 못하고 870원까지 내려간다면 얘도 1,800원 정도 혹은 라운드 피겨값 2,000원을 한번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2,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는 지지받을 수 있다. 여기서 그냥 민다면. 왜?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그래도 남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2,000원 깨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뭐 얘뿐만 아니라 다들 힘든 부분인 거고,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그 발사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뭐 K바이오 주접 달고 있는 정부가 참 무능하다라고도 밖에는 판단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림인 거고요. 어찌됐든 2월 이후를 생각하자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이후에는 이랬든 저랬든 또 K바이오로 주접을 떨 거다. 왜? 다 바닥이니까. 대부분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이니까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요런 바닥에서 기어 노는 애들 적은 돈으로 쉽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시장에서 소외받았으니까. 소외받으면 그만큼 매도세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 말고는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라. 뭐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일단은 좀 관심은 일단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오랜만에 바이넥스가 좀 움직였죠. 뭐 공장 증설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계속 빠졌는데 실적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졌지만 이적 이상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 바닥을 확인했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한 차례 올라오는 부분, 한 차례 눌렀던 요 박스 상단까지는 확인한 부분인데, 재밌는 건, 자, 월봉을 보면 어디까지 쳐밀었어요? 기존의 주가, 이 이슈를 만들면서 억지로 쳐밀었던 자리까지 민 거예요. 여기 거래량을 무지하게 터뜨렸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자리까지 확인한 거예요. 한국 BNC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BNC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요런 그림 만들어내면 뭐 한다? 무조건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밀어야 끝난다. 밀어야 끝난다라는 거고, 여기서 반등하는 종목이 있고 더 쳐밀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거다고.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오면 꼭 이지랄 하더라고요. 모든 종목들이 웬만하면 1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이지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억지로 쳐밀었던 자리는. 왜? 그만큼 짧은 기간 안에 파동이 크게 나오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이넥스로 와서 결국에는 단기 바닥은 확실히 찍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가 깨지면 구름대 하단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겠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을 거라면 한 번에 밀지는 않을 거다. 혹은 악재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뭐가? 개파락이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요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 13,200원에서 13,000원 부근은. 버티는 그림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세 번 정도는 때려줘야만이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을 상응시켜야 되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 자리를 뚫을 수 있게끔 상응시키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뚫고 내려가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해야 된다? 악재로 아침부터 그냥 개파락으로 시켜버려야 돼요. 어디 밑으로? 13,000원 밑으로. 그럼 무조건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량 빵 터트려놓고 쉽게 밀려면 그 밑으로 개파락을 시켜버려요. 아침에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려서 단기적으로 돈 쓴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해볼 수 있는 자리가 왔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이 14,500원 확인하러 올라오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백신주들이 대부분 쳐박았죠. 대부분 쳐박으면서 뭐 패치 백신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결론적인 거는 뭐 지금 뭐 부스터샷 3차까지도 뭐 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4차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화이자, 모더나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만들고 있는 요런 회사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결론은 엄청나게 많아서 니들 백신이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엔 그냥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백신 만들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회사만의 악재가 아니라 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처음 밀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박스도 뚫고 내려앉아버린 거죠. 그냥 오늘 거래 터트리면서 뚫고 앉았고, 그러면 이제는 여기만 밖에 남은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첫 봉인 거고 첫 봉의 고점인 거고,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얘는 뭐 지금도 끝난 자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끝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12,200원까지는 열려 있으나 굳이 이 자리가 아니라 14,500원을 회복하는지만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14,500원 위로만 회복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박스권 하단을 때리러 올라온다.
14,500원에서 17,000원 확인하러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17,000원 위로 안착을 하냐 못하냐가 관건이다. 우선은 14,500원 위로 올려놔야 된다.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 12,000원 초반까지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밀릴 데도 없어요. 다 처밀어 나가고. 그죠? 지수는 아직도 요 자리인데 종목은 요 자리라는 거죠. 죄다 그냥 바닥이에요. 그냥 코로나 이전이든 저전이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죠? 죽는 사람 여전히 있고 아직도 백신을 처맞고 있는데 종목들은 이 지랄이라는 거죠. 참 웃긴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뭔가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시장은 이 대기업 우량주 빼고는 이 잡주들은 아무 연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무슨 참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재테크를 해라, 그래야 돈 번다, 청년들 뭐 눈을 어쩌고 해라, 뭐 책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다 그냥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그거 해갖고 돈 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 옛날에나 뭐 IMF 터졌을 때나 정말 큰 악재가 엄청 터져갖고 한강에 사람으로 물이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는 주식시장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소하게. 그리고 주식은 용돈벌이 해라라고 항상 저는 저희 지인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부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만 그러는 거지 다단계랑 똑같아요. 주식도 처음에 모를 때나 윗대가리들만 돈 쳐버는 거지 나중에 사람들 몰리고 나면 서로 나눠갔다 보면 손해보거나 아니면 본전이에요. 그러다가 중내 산에 나는 사람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고점에 개인들만 물려가지고 중내 산에 나온다라는 것처럼 뭐 신라젠 사태든 뭐든 간에. 이해되시죠? 아무튼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자, 그리고 자 넷플릭스가 어제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죠. 뭐 실적이 나왔고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가입자 수가 좀 줄고 있다 라면서 실제적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인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저거 했으니까 얘는 덩달아 처미는 그림이 나타났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다시 4,900원 유지하는지 이탈하는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올라왔던 자리에도 반납을 시킨 자리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으로 올라왔던 자리는 오징어 게임 다 반납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지만 체크. 그리고 다시 5,100원 이로 안착하는지만 체크. 이해되시죠? 짧게 보자라는 거예요. 짧게. 지금은 방망이 짧게 잡아야 돼요. 시장이 또 뭐 내일도 반등 시켜놓고 그 다음날 쳐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쳐 밀고 쳐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망이 짧게 잡아라. 설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자, 한국 BNC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 자리에서까지 내려왔고 버티다가 오늘 한 차례 더 밀었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열려있는 자리가 17,000원이에요. 지금의 이 자리만 유지할 거냐? 유지하더라도 2만원 이로 올려다 놓을 거냐? 못 올려놓는다? 그럼 17,500원까지 누를 거냐? 유상증자 1차 가격 이제 확정됐죠. 말은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중간에 유상증자 기간을 한 달을 늦췄어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하기 전에 주가를 지금 다시 또 쳐 눌러놓는다라는 거죠. 왜? 유증을 싸게 받아야 되니까. 14,000원 얘기 나오더라고요. 1차.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강한 반등은 어려울 수 있을 거다. 결국엔 14,000원대니까 요때 밑으로 한 14,000원대인데 글쎄요. 얼마까지 밀어야 적정선이냐.
글쎄 유중 가격이 12,000원 밑으로는 한 번 정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이 17,000원 이탈하냐 안 하냐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위로 올라타느냐 못 올라타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을 수 있는 그림이다. 올라타면 조금 더 지켜봐라. 22,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못 올라타면 얘는 횡보 혹은 하락인 거고, 지금 자리는 밑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쵸? 그냥 요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기술 수출, 그 다음에 뭐 임상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저 일단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건 전 정리를 했거든요. 기존 영상에서도 제가 예를 한번 말씀드렸죠. 요 자리에선가 한 번 더 칠 수 있다. 뭐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일단 단기적인 고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한 자리예요. 확인은 했지만 여기서 좀 더 열린 자리가 분명히 남았다라는 거죠. 35,000원대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어디까지? 36,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열고 넘어갈 수는 있는 자리인데, 일단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 거냐. 그러면 가까운 부분에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기존 영상에서 흔들어대면서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미쳐도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중간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완전 추세가 끝나는 거고, 요 자리까지는 뭐다? 횡보하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음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죠?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웬만해서는 여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어디? 29,50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횡보를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횡보를 한다.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밑꼬리만 달고 올려다 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만 유지하면서 다시 31,500원 위로만 안착을 다시 한다면 뭐한다?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35,500원에서 못해도 36,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흐름이 괜찮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이 추세는 이탈을 한 부분이지만, 좀 길게 보는 스윙 관점으로, 그러니까 짧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는 이탈을 했지만, 이제 뭐다? 횡보하면서 밑에 있는 이평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뭐다? 이평을 만나러 갈 거냐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그냥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말이 있어서 들고 보여드리는 종목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이탈하냐 안 하냐만 종목을 체크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C피드를 봐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뭐하는 종목이에요? 정치 테마주인가요? KC피드가 뭐하는 종목인지.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안철수 관련이네요. 뭐 써니전자랑 같이 움직이는 놈 중에 하나였네요. 그죠? 안철수 마켓컬리 관련이고 안철수인가요? 이거는 뭐 안철수인가 보네요.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자, 어찌됐든 얘는 단기적으로 해먹은 자리예요. 기존 해놓지도 않았는데 뭐 단기 고점이 체크가 돼 있네요. 그죠?
그 자리를 맞고 떨어진 거고, 그 단기 고점이 어디 거래가 터졌던 자리인 거고, 요 자리만큼 못 올라오니까, 거래가 못 올라오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주저앉은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다 지우고, 자, 월봉의 관점과 이루온하고 차트가 비슷하네요. 이루온도 안철수 오픈베이스 따라갖고 좀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차트의 모양은 맞는데, 그래도 회사가 나쁘진 않나 보네요. 그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는 있어요. 대신 이 변동의 폭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죠? 사실상 물려버리면 뭐 적은 물량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래도 회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매출이 그나마 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자, 이랬든 저랬든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받아줄 거냐겠죠. 실제적으로 주가가 눌리면서 최저점과 그리고 중간 저점과 그 다음 처음에 만들었던 저점을 만들었고, 그나마 흔들었던 자리인데, 일단은 318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 자리 위로 안착하면 이랬든 저랬든 3350원에서 3450원까지 뭐한다? 횡보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낸다. 여기서 뚫고 올라서면은 그 다음 자리를 또 만들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자리를 만들러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요 자리 확인하러 가는 거고, 못 뚫으면 횡보한다. 그렇지 않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못하면 뭐다? 밑에서 뭐한다?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는 단기적으로 헤쳐먹은 거예요. 안철수로 뭐 해먹을 것도 없고, 단일화도 안하고 아니라 한다 그러죠. 정말 아니란 짓이죠. 그냥 지돈이니까 지돈 가지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괜히 뭐 기대해서 주식 투자한 사람은 없겠죠. 안철수를 그냥 뭐 빨간불 들어오고 최근에 뭐 반등했으니까 그냥 뭐 불나방처럼 뛰어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안철수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나간 자리예요. 헤쳐먹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 자리만큼 올라갔고, 어찌됐든 지켜주는지 봐라. 못 지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못해도 3,000원, 가벼운 종목이라 조금 더 밀어놔야 되나? 2,950원까지 열어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안에 갇힐 거냐, 요 안에 갇힐 거냐. 이 위로는 글쎄 웬만하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위로 올라오려면 안철수 뉴스 한번 나와야 된다. 뭐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니라 했던 안철수가 단일화 할게요, 혹은 그런 리액션이라도 해야 윗골이라도 한번 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지금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뭐다? 실적으로 안철수가 아닌 그냥 이 회사만의 이슈로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하락하는 추세는 이번에 상승의 흐름으로서 뭐다? 없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위에서 누르는 이 추세 위에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횡보해야 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무튼 시장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